거래소는 1,000억짜리가 4,000억으로 상장이 되면 4,000억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거래소는 논하는 시장이네. 당연하지. 그리고 똑같아. 주관사도 마찬가지야. 주관사도 이 1,000억 밸류로 생각했는데 4,000억에 상장을 하면 그 주관사 수수료를 그만큼 받아. 그리고 IB는 1,000억 밸류로 투자를 했었던 거를 4,000억에 이제 회수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애널리스트가 그 제도권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주 밥벌이인데 그걸 가지고서 월급 주는 건데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뭐 투자자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나 있어?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그날 하루 벌어서 투자 수익 내는 거에만 집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사실 2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바뀐 게 전혀 없고 오히려 후퇴를 했다는 건데 왜 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 일단은 그것들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그 제도 그대로가 유지가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지. 왜냐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소나 증권사나 치적이 되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IB 시장이란 말이지. 이 IB라고 하는 거는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서 그 회사한테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해주고 그 회사가 성공할 때까지 투자를 하는 것을 원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장만 시키면 끝이야. 크게 먹고 나가는 거지. 그렇지. 이게 정말로 잘못됐다는 거지. 그 회사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회사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더 상장을 잘 시켜줄지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그 제도권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은.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만들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상장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시장의 주변 자금들을 다 빨아갔지 많이. 그치. 그래서 그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발전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해외의 바이오 기업들도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싶어 해. 왜냐면 한국 주식시장은 되게 고평가가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닌 그런 기술,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는 투자를 해주고 상장을 시켜주니까 이제 상장을 외국 바이오 기업들도 상장을 시켜줬거든. 그런 회사가 이제 소마젠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네오이뮨텍이라는 회사야. 근데 이 회사들 주가가 어떻게 됐겠어? 왠지 빠졌을 것 같은데. 하고 10분의 1 토막이 났어. 와, 너무 지금 많이 그래. 빠졌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IPO 하고서 나몰라라 하는 거지. 근데 그 주식들의 투자는 누가 했겠어? 국내 투자자들이 했겠지. 그렇지. 다 개인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한 거지. 그래서 너무 지금 무책임한 그런 것들이 많고 내가 이렇게 MBA 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 이제 시티뱅크나 JP모건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IPO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자기네들은 주관사 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 A라는 회사를 IPO를 시킬 때 1,000억 밸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1,000억 원 밸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1년 동안 이 회사가 1,000억 원으로 유지하게 되면 제대로 평가를 했다라고 이제 거래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걸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많이 줄어든대. 아, 그래서 기회를 안 주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 주관사 선정에서 경쟁률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공모가 산정은 제대로 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이거 투자하면은 많이 올라서 시작할 테니까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온 거지 자기네들 잘못은 아니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주관사 평가제 같은 책임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나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뭐 얘기를 한 것처럼 근데 사실 주식시장이 문제가 참 여러 군데서 많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고쳐지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너무 이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 근데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2년, 3년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 코스닥은 없어질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차라리 내 생각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코스닥을 그냥 코스피에다가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큰일 아니야? 뭐 큰일이긴 하겠지만 뭐 나중에 돼서 진짜 없어지게 되느니 차라리 그런 식의 접근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알잖아. 예전에 한번 그 인터넷 버블이 다 그치. 빠진 이후에 지금 주가 지수를 곱하기 10씩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 그런데도 지금 이 모양인데 아마도 한 번 또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뭔가 큰 변화를 주려면 그 정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는 뭔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뭔가 개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 근데 뭐 내 생각에는 이거를 좀 누군가가 뭐 내가 이번에 쓴 보고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기사화도 또 최근에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코스닥 시장이 공교롭게 이 월요일날 보고서 발간한 이후에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기술주 위주로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챙겨서 봐주시고 조금씩 바꿔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개혁이 된다면 음. 다시 코스닥 시장이 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내 생각으로는 좀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정말로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외부에서도 알려지게 되면 뭐 한국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금 외국인들이 좀 메꾸고 있다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메꾸고 있다는 그런 이제 발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뭐 원래 사람들이 돈 되는 데는 귀신같이 또 찾아다니잖아. 그치. 보면은. 그래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할 때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체제 개선이 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 그럼 증시 전반적인 환경은 일단 좀 음. 우호적이라고 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기회에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그게 나는 이제 로봇 시장에서 좀 나타날 것으로 봐.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워낙에 지금 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최근에 내 미국에서 뭐 자기도 많이 느끼겠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에 또 높아지고. 진짜 많지. 음. 얼마 전에 한참 냉동김밥이 유행이었잖아. 실제로 마트에 가면 구하기가 힘들었어. 줄 서서 들어가서 사서 한 사람당 2개씩밖에 못 사기도 하고. 그랬어. 최근에 코스트코에는 한국 화장품을 팔더라고. 그런 거 보면 진짜 K컬처가 참 실제로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은 들거든. 피부로 와닿거든.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K푸드 실적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얘기한 대로 화장품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전력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그 수출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근데 원래는 이런 그 아이템들이 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란 말이지. 원래는 다 중국 거였어. 그치. 그런데 우리나라가 품질도 좋고 이제 나름 인지도도 생기는 상태에서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된 거고 여러 아이템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보는 거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인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 기사들도 몇 군데에서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내가 요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나도 진짜 깜짝 놀랐잖아.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사실 아직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 줄어들 수 있다, 우려가 된다, 뭐이 정도의 톤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네이버에서 인구 추이만 쳐봐도 줄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 뭐 줄었을 때도 있지만 최근에 또 늘었거든. 근데 이 인구가 느는 거는 외국인의 입국자들이 많이 늘은 거야.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을 포함했었을 때 국내 인구가 늘고 있는 거지. 2020년도서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내국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1년에 10만 명, 어쩔 때는 20만 명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5,100만 정도 될 거야 지금. 그런데 1년에 20만 명씩 없어지고 있어. 와, 근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우리가 식당 같은데 한국에서 식당만 가더라도 다 이거 조선족 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면 힘든 일들은 다 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인구 숫자가 월별로 계속 발표가 되거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진짜 놀라워. 보면은 한 달에 몇만 명씩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막 이러고. 와, 충격적이다. 근데 사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왜냐면 노동력이 주는 거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큰 손실이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왜 한국 시장은 못 가는데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이 어떤 그런 안전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으로 봤었을 때, 국민연금에 신규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줘야지 일단은 신규 자금들이 늘어날 거 아니야. 뭐 운영 수익이야, 그거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플러스 못 만들면 우리나라 진짜 끝이야 보면. 근데 그거를 무슨 운영 수익이 얼마 났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잘했다라고 하고 볼 게 아니라, 지금 신규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내는 국가들도 있지만, 내는 그런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지만 또 안 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또 다 찾아가요.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연금을 타먹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 거랑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국민연금의 그런 어떤 신규 자금 유입으로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신규 자금이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연금의 그런 스탠스 자체가 국내 주식의 비중을 13%대로 낮춘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야.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인구가 4억이 넘었어. 미국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거야? 인구가 3점대 후반으로 늘고 있어, 매년.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을 섰잖아. 그치, 이민자가 많지. 그런데 그 이민자들을 어떻게 뽑아? 그냥 일반 근로자들을 뽑아? 그런 사람들은 다 뺑뺑이로 뽑는 거야. 그런데도 그 뺑뺑이로 뽑는데 학력이 좋은 사람들은 또 먼저 뽑아줘.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허드렛 일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은 진짜로 전 세계에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해. 뭐 되게 그런 근로자들도 많이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근로자들을 가려서 받는단 말이지, 미국은. 나도 MBA 나왔는데, MBA를 미국에서 하면 MBA 한 사람들만 취업 비자를 빨리 주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서 받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그런 정책들, 이미그레이션 정책들로 인해서 그 숫자도 조절이 가능해. 뭐 어쩔 때는 많이 늘렸다가 어쩔 때는 좀 줄였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대단한 국가야. 인구를 막 조절한다는 게. 그러네. 진짜 엄청난 파워네.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 401k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10%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그 연금에서 40% 정도를 국내 주식에다 투자를 해, 미국 주식에. 엄청 많이 투자한다. 전 세계 최고니까, 미국 시장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잖아. 그치. 왜냐면 주식시장이 이제 안 좋고 그러면 국민들의 그런 노후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의 노후가 흔들리게 되는 거지. 엄청난 그런 시장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은 신규로 들어올 자금이 정말 빵빵하게 있는 건데, 그렇지. 우리는 그런 자금조차도 줄어들고 있고.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시 안전판이라고 하는 게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리잖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 주식을 만약에 이제 청산을 했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한국 시장에다 넣을까?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올라가는 시장을 보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냥 미국으로 가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음. 문제점들을 일단 보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그걸 하자고 하는 거야. 그치. 그것만이 매력인데 지금 그거를 하자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지. 유일한 매력조차 없애려고 하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금투세가 시작이 된다?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해.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개선돼야 될 점은 뭐야? 일단은 이제 뭐 야당에서 연내에 뭐 금투세 도입하겠다고 한 것부터 일단 철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되면 진짜 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이게 지금 빅 이슈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적정한 가격에 이제 신규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내가 얘기한 재간적 공모펀드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가 되게 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반의 경쟁력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수요 예측에서 다 상단에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에서 밴드 안에서 평가받는 회사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가 지수를 한번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만의 그런 어떤 제도들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진짜로 나스닥 같은 그런 산정 방식으로 제대로 가야지 될 것 같아. 앞서 말한 두 가지는 사실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데 지수를 바꾸는 건 진짜 빅딜이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어떻게 바꿔야 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만약에 어떤 뭐 대통령이 아니면 뭐 어떤 정치인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래이래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뭐 내년도 2025년도 1월 2일서부터 다시 1000포인트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지금서부터는 나스닥 같이 똑같이 시가총액 증가분 만큼 이제 지수가 증가할 수 있게끔 그런 증시 제도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 당분간 혼란은 있겠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 이게 뭐 화폐 개혁이나 비슷한 거야. 보면 뭐 우리나라도 지금 10,000원 하다가 여기에서 오면은 10불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 그거를 근데 너무 숫자가 단위가 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위 윗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렇지. 근데 이게 진짜로 만약에 개혁이 됐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증가분만큼 지수가 오르잖아. 그러면 금방 또 2,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 코스닥이 상상이 안 된다 사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지. 참 시장이 탄탄해지려면 여러 가지 고비들을 넘겨야 되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네.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왔고, 이게 좀 잘못되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개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비판적인 리포트를 내는 거야?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제 한 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이게 한국 주식 투자자들을 하고 미국 주식 투자자들하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됐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은 거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그래도 주식시장에 몇 년이나 됐나? 한 15년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뭐 동료 리서치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IPO 시장에는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지. 거래소는 1,000억짜리가 4,000억으로 상장이 되면 4,000억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거래소는 논하는 시장이네. 당연하지. 그리고 똑같아. 주관사도 마찬가지야. 주관사도 4,000억 밸류로 생각을 했는데, 1,000억 밸류로 생각했는데 4,000억에 상장을 하면 그 주관사 수수료를 그만큼 받아. 그리고 IB는 1,000억 밸류로 투자를 했었던 거를 4,000억에 이제 회수가 가능한 거야. 엑시트가 아주 빵빵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애널리스트가 그 제도권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주 밥벌이인데 그걸 가지고서 월급 주는 건데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뭐 투자자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나 있어?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그날 하루 벌어서 투자 수익 내는 거에만 집착을 하고 있고. 내 종목만 관심이 많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증시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내 종목도 더 잘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에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좋은 종목들 보고서 많이 쓰거든. 지난해에는 재령전기라는 보고서를 썼었는데 당시에 15,000원 뭐 이랬었어. 내가 지나가면서 도로에서 막 그 전기공사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맞아, 기억나. 그래가지고 먹었었잖아. 10만 원이야 지금. 와, 진짜 많이 올랐지.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좀 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HLB라는 회사가 뭐 임상에 다시 진입할 거다라고 하는 뉴스 나오면 그냥 상한가를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 왜 안 사겠어? 그치. 그리고 옆에 사람이 그런 종목 샀다고 하면 또 배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그런 포모 현상들 때문에 많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뭐 그거를 탓할 거는 아닌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탓할 순 없지. 사람들이 이 증시가 본능적으로 안 될 거라고 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만 알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알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제도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좀 고평가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래도 좋은 종목들이 있고 되게 좋은 환경이 있으니 빨리 이제 잘 제도를 준비해가지고 또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를 한 줄 평으로 정리하자면 파국으로 치닫는 코스닥이지만 희망은 있다. 마지막은 긍정적으로.